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 이거 당신께서 보내주신 거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강의 노트, 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온톨로지 저장소 코에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뭐 GPT-4 같은 생성형 AI, 교육에 어떻게 쓸까 관심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 교육 과정이나 기준에 딱 맞춰서 그것도 일관성 있게 정보 주는 게 아직 좀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 노트는 그 문제를 풀려는 시도, 특히 카파 플랫폼의 핵심이라는 코에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에아가 대체 뭐고 이게 왜 AI 교육, 특히 그 카파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건지 한번 파헤쳐 보죠. 자, 노트를 보면요. 코에아를 구조화된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랑은 다른 건가요? 뭐랄까 커리큘럼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많을 텐데 왜 굳이 온톨로지라는 좀 복잡해 보이는 방식을 쓸까요? 아,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코에아는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한 그런 단순한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교육과정의 지식 가계도 같은 겁니다. 다양한 과목, 학년, 기중에 걸쳐서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예를 들면 뭐가 선수 개념이고 또 뭐가 후속 개념인지, 비슷한 건 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정의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의미론적 연결 덕분에 AI가 그냥 키워드만 찾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특정 수학 개념을 왜 다른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지, 이런 걸 진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하. 네, 이게 기존 방식과의 정말 큰 차이점이에요. 그 기계, AI랑 사람이죠, 교육자, 둘 다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건 커리큘럼에 딱 맞춰진 그런 지속체계인 거죠. 기계도 읽고 사람도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커리큘럼에 정렬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정렬 덕분에 코레아를 쓰는 AI는 교육 목표나 기준에서 벗어난 좀 엉뚱한 내용을 만들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방정식 풀이가 2차 방정식 풀이의 선수 요건이다. 이걸 코레아가 딱 명시하고 있으면 AI는 이 순서를 당연히 고려해서 학습 콘텐츠든 평가 문항이든 만들게 됩니다. 주로 이제 커리큘럼의 내용과 구성 요소, 다시 말해 좀 정적인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트에서 증거 중심 설계, Evidence Centered Design, ECD라고 하죠.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코레아랑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솔직히 ECD, OMG 뭐 이런 약어들이 막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ECD는 쉽게 말하면요, 학생이 뭘 알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뭐랄까 설계도 같은 거예요. 평가 목표를 정하고 이걸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로 정의하고 학생 수준을 추정하고 평가 과제를 만들고 또 학생 반응을 해석할 규칙까지 만드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거든요. 아, 체계적인 과정? 네, 코레아는 바로 이 ECD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특히 그 영역 모델링, 그러니까 뭘 평가할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단계에 필요한 구조화된 커리큘럼 지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코레아가 있어야만 ECD 원칙을 AI 시스템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하. 그리고 온톨로지 모델 중심 생성, OMG는요. 바로 이 코레아라는 잘 짜인 지식 지도, 이걸 바탕으로 카파 플랫폼 안에서 교육 콘텐츠나 평가 문항 같은 걸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코레아가 지도면 OMG는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코레아라는 믿을 만한 지식 기반 위에서 ECD 원칙을 구현하고 이걸 또 카파 플랫폼의 OMG 기능으로 자동화해서 결과적으로 AI가 만드는 결과물의 정확성 그리고 교육적인 타당성 이걸 높인다는 거군요. 이게 혹시 그 교사주도 평가운동 팀 같은 활동 지원과도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검증된 코레아 지식 기반이 있으니까 카파 플랫폼을 쓰는 선생님들이 뭐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ECD 원칙에 맞는 효과적인 AI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아무래도 AI가 만드는 것들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AI 시스템을 좀 더 믿고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 돕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노트에서는 AI가 코레아 기반으로 수업 계획안이나 평가 문항, 자동 문항 생성 AIG라고 하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자동문항 생성 AIG를 보면요. 코레아 덕분에 AI가 그냥 비슷한 문제만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해도를 평가하는 거고 이건 이전에 배운 제곱근 개념이랑 이렇게 연결되지 같은 어떤 교육적인 맥락이나 개념 간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문항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똑똑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생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 상당히 지능적인데요? 네. 그리고 AI가 어떤 학습 활동을 추천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도 그 근거가 코리아의 어떤 개념, 어떤 목표에 기반한 건지 투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고 또 계속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노트에서도 협업, 기술 인프라, 자금, 지속적인 발전 이런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노트에서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교육 커뮤니티의 기여를 좀 유도하고 오메가 같은 AI 기반 관리 도구를 활용하고 그리고 당연히 카파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또 계속 진화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건 분명해요. 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강의 노트를 통해서 코리아라는 것이 AI 교육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커리큘럼 지식을 온톨로지 형태로 구조화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ECD 원칙과 결합해서 카파 플랫폼 안에서 AI의 가능성을 정말 제대로 실현해 보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자료에서도 코리아 기반 AI 도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교육 현장 중에서 이 코리아 기반 AI 도구가 기존 방식보다 확실히 더 효과적이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적용 사례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당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